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모의고사 푸는 순서와 모의고사를 풀 때 그 방법에 대한 꿀팁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수시 최저를 맞추던 정시를 준비하던 영어는 최소 2등급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올해로 입시를 끝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순서가 여러분의 등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시작이 듣기를 할 때 문제를 어떻게 푸냐입니다. 나는 듣기를 지금까지 모국을 보면서 항상 다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듣기가 시작되는 순간 문제도 풀어주세요. 4페이지에 있는 27, 28번 일치, 불일치 문제부터 푸는 겁니다. 가장 쉽고 지문 길이가 가장 짧은 문제부터 풀면서 워밍업을 해주는 겁니다. 8페이지 43번, 45번에 장문 유형 문제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문이 길어서 읽다 보면 듣기 문제의 앞부분을 놓칠 수 있고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표는 보통 4번, 5번에 정답이 많으니까 4번부터 선지를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4, 5번을 읽고 답이 없으면 내가 놓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4, 5번을 반복해서 읽지 마시고 바로 3번 선지로 가세요. 도표가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건 미리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26번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문제를 읽는 겁니다. 문제에 누구에 관한 설명인지 나오는데 이걸 안 읽어서 선지를 풀 때 답이 없다고 계속 잡고 있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꼭 누구에 관한 설명인지 이름을 체크하시고 선지 순서대로 본문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듣기를 평소에 다 맞는 분들도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집중해서 끝까지 듣고 확실히 답을 고르고 문제로 넘어가세요. 가끔 마지막에 할인이나 쿠폰이나 멤버십이 나오면서 계산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13번이나 14번 뒤쪽 페이지 문제를 풀 땐 옆에 있는 18, 19,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주세요. 18번 문제는 보통 중간부터 읽기 시작하는 게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듣기가 끝날 때까지 4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7문제를 다 풀고 들어가는 걸 목표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국어도 그렇지만 영어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입니다. 듣기를 하는 동안 이 7문제를 푼다면 1등급을 가르는 빈칸과 순서 삽입 문제에 시간을 더 투자해서 맞출 가능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7문제를 목표로 하면 듣기도 문제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4페이지의 문제를 다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문제씩 늘려가는 겁니다. 듣기 끝날 때까지 이 7문제를 풀어도 하나라도 틀려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듣기를 한 개라도 틀린다면 온전히 듣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 한 문제가 여러분의 대학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번 문제를 듣다가 정답이 나오면 11번, 12번 문제의 영어 선지를 미리 읽어두세요. 해당 두 문제가 문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를 못했으면 선지를 읽는 것도 시간이 밀리게 되고 자동적으로 12번부터 문제가 밀리게 됩니다. 16번, 17번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번 들려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한 번만 듣고 넘어간다 생각하고 집중해서 듣고 바로 18번 문제로 넘어가 주세요. 남들은 듣기 1번부터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나는 이제야 넘어가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문제는 일단 듣기를 다 맞는 게 최우선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3페이지 문제, 즉 주제, 요지, 주장 등의 문제를 풀 땐 22번부터 푸는 걸 추천합니다. 선지가 한글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덜 부담됩니다. 30번, 어휘 문제까지는 순서대로 푼 다음에는 35번, 40번에서 45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7문제를 풀고 시간을 비교적 여유롭게 시작했어도 빈칸과 순서 삽입 문제가 어려우면 한 문제에 5분을 넘게 붙잡고 있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서 알다시피 시간을 많이 잡고 그 한 문제를 푼다고 해서 맞추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시간을 과하게 투자해서 뒤에 풀어야 할 문제들의 시간 배분이 꼬이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리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한 문제를 오래 잡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 빈칸 문제를 풀기 전에 35번, 40번부터 45번 문제를 먼저 풀어주세요. 이제 문제를 풀 때 간단한 팁들을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풀 때 21번부터는 꼭 첫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시작하는 겁니다. 국어도 그렇지만 영어도 첫 문장을 안 읽거나 대충 읽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지가 헷갈릴 때 그 문제의 정답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을 읽고 해당 글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를 잡고 본문을 읽어나간다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본문이 어렵다 보면 읽느라 힘들기 때문에 본문 마지막 부분을 읽다가 꽂히면서 정답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선지가 있습니다. 오답률이 높은 이유겠죠.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 바로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꼭 첫 문장,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체크했던 부분, 마지막 부분을 한번 눈으로 빠르게 체크한 다음에 이 셋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선지를 정답으로 고르세요. 세 번째는 문제에 이렇게 단어 뜻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를 많이 외웠다면 아는 경우도 많아서 단어 뜻을 안 보고 문제로 바로 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의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해당 단어의 뜻을 안 보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문제를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꼭 단어를 먼저 체크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육모에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풀길 바랍니다. 작년 육모를 보면 어휘 문제가 예전 수능 유형이었던 둘 중 적합한 어휘를 고르는 걸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원래대로 5가지 선지 중에 틀린 어휘를 고르는 걸로 바뀌었지만 언제나 유형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해서 정답을 골라주세요. 육모 점수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은 수능까지의 공부 계획이나 수시 원서를 쓸 때 아무래도 육모 점수가 영향을 끼치니까요. 하지만 문제를 풀 때에는 온전히 그 문제에만 집중하세요. 긴장이 안 되거나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집중해서 문제를 푼다면 앞으로 다가올 수능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어 등급에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